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이제 기초수학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는 바로 실수의 연산법칙.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숫자가 더하고 곱하고 빼고 나누고 이런 관계가 어떻게 규칙적으로 성립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괄호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괄호라고 하는 개념은 수학에서 계산을 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이 괄호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것도 여러분께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실수의 연산 법칙입니다. 연산 법칙에서 첫 번째 교환 법칙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무슨 교환이냐, 결합이냐, 분배냐 이 법칙 이름 알아두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규칙성이 있는데 이걸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교환, 그러니까 바꿔도 된다라고 하는 법칙이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자, 교환 법칙은 무엇이냐?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같다. 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 2 더하기 3이나 어때요? 3 더하기 2나 어때요? 결과값은 같죠. 그래서 어떤 수가 있을 때 이것 더하기 이것이나 서로 자리를 바꿔서 이것 더하기 이거나 서로 그 결과값은 같다라고 하는 게 교환 법칙입니다. 그런데 교환 법칙이 이렇게 덧셈에서만 통하냐? 그렇지 않아요. 곱셈에서도 통한다는 겁니까? 곱셈에서도 통한다는 겁니다. 자,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그 결과값은 역시 서로 6 같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가 어떤 수를 더하고 곱하는 것에 있어서 그 두 개의 위치를 바꾸는 것은 결과에 아무 지장이 없구나. 이제 알 것 같아요. 아셨죠?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세 개를 다 더하는 건데 교묘하게 A랑 B를 괄호해줬어요. 먼저 이렇게 보호해줬어요. 울타리를 쳐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울타리 친 애들만 먼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도 역시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A, B, C를 편의상 우리가 1, 2,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요걸 계산하게 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있을 때 괄호를 하게 되면 괄호 한 부분을 먼저 계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더하기 2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3이 되겠죠. 그러면 3 더하기 3 하니까 이거는 6이 되겠죠. 자, 그 결과값이나 1 더하기 여기 2 더하기 3에서 자, 2 더하기 3 하게 되면은 5죠. 5에다가 1 더하면은 6이죠. 이 결과값이나 서로 어떻게 돼요? 같다는 거죠. 따라서 결합 법칙은 이렇게 먼저 묶어서 더하나 요렇게 먼저 묶어서 더하나 그 값 역시 같다는 거예요. 대신에 다 더하기일 때. 자, 곱하기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A, B 먼저 곱하고 C를 곱하나 그 다음에 B, C를 먼저 곱하고 A를 곱하나 그 결과값 역시 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1 곱하기 2, 그 다음에 C가 3이라고 하는 것은 1에다가 2 곱하기면 2죠. 2에다가 3 곱하기 되면 6이죠. 여기도 역시 1,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이라고 하면은 2에다 3 먼저 곱하게 되면 6이죠. 6에다가 1 곱하게 되면 6이죠. 똑같네요. 그쵸? 결과값 역시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결합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굳이 막 이런 A, B 형태로 나타낼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도 되는구나. 수학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자, 다음에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괄호가 들어가 있고 이 안에 덧셈이 있을 때는 이것이 서로 이렇게 분배가 되는 겁니다. 즉, 자, 제가 여기 조금 더 큰 데다가 써볼게요. A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B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데, 자, 이런 거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하고 그냥 B 플러스 C. 자, 이것은 무엇이냐? B 플러스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A랑 B를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A랑 C를 곱한 것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즉 이 얘기는 A, B를 곱한 것에 더하기
A, C를 곱한 것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숫자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3을 넣고 그 다음에 뭐 4 더하기 2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은 4 더하기 2는 6이니까 6에다가 3 곱하게 되면 18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분배 법칙에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은 3 곱하기 4 해서 12 플러스 3 곱하기 2 해서 6 계산하게 되면 이 값 18 나오게 되죠. 아, 어때요? 결과값 똑같죠. 따라서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A 곱하기 괄호하고 B 플러스 C의 형태가 있을 때 A, B를 먼저 곱해주고 더하기 A, C를 곱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 0, 곱셈에 대한 항등원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 A 플러스 0을 한 것은 결국에는 0 플러스 A를 한 것과 같고, 자, 그 얘기는 그냥 A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에다가 0을 더하게 되면 그냥 그 원래 수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100만 원 더하기 0 해보세요. 그럼 100만 원이죠. 어떤 수 더하기 0 해보세요. 그럼 어떤 수죠? 야, 월급에서 내가 월급 더 줄게. 얼마요? 0원이야. 뭐예요 그게? 그냥 월급 똑같다는 얘기죠. 자, 곱하기도 똑같아요. A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것은 1 곱하기 A를 한 것과 같은데 그 값은 결국 그냥 A가 된 거예요. 야, 너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게임 하는 거죠. 자, 돈 넣고 돈 먹기, 돈 넣고 돈 먹기 하는데, 자, 여러분들 건 돈에 2배를 드립니다 하면은 내가 10,000원 걸면 20,000원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 돈에 1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은 뭐예요? 10,000원 걸고 10,000원 받으면 본전인 거잖아요. 원래 그 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뜻을 여기서 굳이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다음에는 여기 역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역원은 덧셈일 때는 어떻게 해야지 그게 0이 됩니까?고요. 그 다음에 곱셈일 때는 어떻게 해야지 1이 됩니까? 그걸 우리가 역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월급이 있어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 이 값이 0이 될 수 있을까요? 얼마를 더해야 0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바로 마이너스 월급을 더해야 0이 되는 거죠. 만약에 10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더하기 마이너스 100을 하게 되면 이 값은 0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덧셈에 대한 역원, 덧셈을 0으로 만드는 기술은 바로 그 숫자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곱셈에 대한 역원. 곱셈은 어떤 거를 곱해야? 어떤 숫자가 예를 들어 있다. A가 있다. 그러면 곱하기 A분의 1, 똑같은 수분의 1을 하게 되면은 요게 약분되어서 결국에는 1만 남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100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을 했다면, 자,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여기 100 약분되어서 그냥 1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17에다가 곱하기 17분의 1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값은 얼마? 이렇게 약분돼서 결국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수를 내가 1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숫자 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은 1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간단하게 우리가 실수의 연산 성질 여기서 봤습니다. 괜히 이제 여기서는 앞에서는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그 상태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법칙이라든지 괜히 이렇게 숫자들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뭐 법칙의 이름 같은 것들 그렇게 명확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그냥 숫자를 한번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따라서 써 보시면서 요 감각만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7문제 준비했습니다. 뭐라고요? 7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풀어보고 싶으시다고요? 좋아요. 자, 저 기다릴게요. 자, 한번 강의 일시 정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죠. 네, 자, 그러면은 저와 이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1번부터 3 곱하기 2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원래대로 그냥 풀게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사실 계산기로도 한번 풀어보셔도 됩니다. 손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계산기로도 한번 풀어보세요. 어차피 우리 계산기 쓸 거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기 2 더하기 5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그럼 이거 얼마 됩니까? 7이 되죠. 그러면은 3 곱하기 7의 형태가 되었으니까 이 값 얼마? 21이 되겠네요. 아니면은 아까 이제 분배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도 풀 수 있죠. 3 곱하기 2 플러스 5라고 하는 것은 여기 3, 2, 6
더하기 3, 5, 15 해서 자, 이 값도 결국 21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5 곱하기 3-2. 자, 이것도 하얀색으로 위에 푼 것처럼 3-2 계산하게 되면은 1이죠. 그러면은 5 곱하기 1이 되니까 5 곱하기 1은 이 값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배 법칙에 따라 계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죠. 5에다가 3-2 이렇게 되니까 5, 3, 15 마이너스 5, 2, 10 하게 되면은 이 결과값 역시 5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음에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계산식이 조금 길어졌어요. 자, 4에 4 플러스 2 더하기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4 플러스 2 먼저 계산하게 되면 이 값 얼마가 됩니까? 맞아요. 6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은 4 곱하기 6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연산을 할 때는 곱하기와 더하기가 한 식에 같이 되어 있다면 곱하기를 먼저 풀게 되는 겁니다.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고 빼기 더하기가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곱하기를 먼저 했으니까 6, 4 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24가 되고요. 플러스 3 하게 되면은 이 값 27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분배 법칙으로도 한번 풀어볼까요? 분배 법칙으로도 풀어보게 되면은 여기에 4, 그 다음에 4 플러스 2 플러스 3 이거는 4, 4, 16 플러스 4, 2, 8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이 값 역시 27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에 네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곱하기가 서로 양쪽에 있고 더하기가 있네요. 그러면은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먼저 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6, 4 하게 되면은 이거 얼마? 자, 24 플러스 그 다음에 2, 4 하게 되면 이거 얼마? 8. 그래서 24 더하기 8은 결과값 32가 되는 것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여기 3분의 1 곱하기 6 했으니까 이거는 서로 약분될 수 있어요. 이렇게 3분의 1 곱하기 6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 분모가 3이고 분자에 6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3하고 6 하게 되면은 3, 1은 3, 3, 2, 6이니까 이 값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다음에 6번은 5분의 2 곱하기 자, 5 하게 되는 것은 이것도 서로 약분될 수 있겠죠. 이렇게 5, 그 다음에 이렇게 5 약분될 수 있으니까 이 값은 2가 되는 것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8분의 4 곱하기 1분의 2가 되는데 자, 여기 8분의 4 곱하기 1분의 2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약분될 수 있어요. 어떻게? 자, 2로 하게 되면은 2, 1은 2, 4, 8 되죠. 자, 그러면은 이 값은 4 곱하기 1이니까 4 분의 4 곱하기 1이니까 4. 분모와 분자가 같으면 이 숫자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도 풀 수 있고요. 다음에 자, 한 번에 그냥 쭉 한번 풀어볼게요. 8분의 4 곱하기 1분의 2 계산하게 되면은 8, 1은 8, 그 다음에 4, 2, 8 하게 되면 8분의 8이니까 이 값은 역시 1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흰색으로 푼 것과 노란색으로 푼 것 결국에는 결과값이 똑같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흰색으로 풀어도 좋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풀어도 좋습니다. 대신 계산기를 이용하신다면은 이렇게 과정 다 필요 없고 그냥 계산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마지막 결과값만 딱 나오게 될 테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 풀 수 있겠죠. 손으로 직접 풀어보시고 계산기로도 풀어보셔서 그 결과값 비교해 보시면은 조금 더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